안녕하세요. 억울한 사람이 없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허명한 TV의 허명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대로 하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아서 지금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는 것을 지키지 못한 것이 상당히 아쉽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청와대 그 구조로는 어느 대통령이든지 들어가면은 청와대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집권 마지막인 이제 5년 차가 돼가죠. 되는 지금 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식은 우리 국민들 정서와는 한참 동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대통령은 청와대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이죠. 어느 누구도 사실 대통령한테 쓴소리하기 쉬운 거 아닙니다. 말은 뭐 쓴소리 해야 된다 하지만 막상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여기다 보고서를 제출할 때도 쓴소리 보고서 그 쉬운 이야기 절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쓴소리에 대해서 잘 받아주면 괜찮은데 눈썹이 찡긋해진다든지 뭔가 얼굴 표정이 달라지면은 이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점차적으로 단소리만 자꾸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은 국민의 바닥 민심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게 청와대 현재 구조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7일 재보선에서 정말 놀랄 정도로 국민들은 집권 여당에게 분노의 채찍질을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문 대통령은 오히려 그런 국민이 야속하다, 이렇게 느낄 겁니다. 왜 나의 진정성과 충심을 몰라주는지 속상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게 청와대 함정이죠. 그리고 이미 청와대 함정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앞으로 바뀔 것이다? 아닙니다.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점점 더 국민의 여론에 끌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것이죠. 단적인 예가 뭐냐? 문 대통령을 북조선의 개라고 모욕한 30대 국민을 대통령이 고소했다가 민심이 그건 아닌데 라고 돌아서자 이를 취하한 사례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삶은 소대가리니 아니면 턱등 머저리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 라는 듯 온갖 명예훼손적인 용어는 다 들었죠, 북한으로부터. 그래서 국민들 자존심이 정말 뭉개진 것은 오히려 나 몰라라 하고, 그런 국민이 속상해서 문 대통령을 북조선의 개라고 했다고 친히 고소한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죠. 특히 문 대통령 뭐라 했습니까?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은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청와대 함정에 빠진 문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저거 고소해야 됩니다 라고 누가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고소를 했고, 아이고 저 고소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또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대통령을 둘러싼 인의 장막, 어떤 구조적인 틀입니다. 거기에 인의 장막을 걷어내고 바로 국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광화문 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것이었는데 그마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은 완전 청와대 함정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러면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의 인사청문회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동일한 코스를 밟을 걸로 봅니다. 청문회에서 걸러질 장관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탈세, 병력 회피, 도자기 밀수까지 나오더만요. 여러 가지 공직 임용 배제 5대 원칙은 이미 쓰레기통에 들어간 지 오래됐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많은 인사가 노출이 되더라도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겁니다. 지난 재보선에서 드러난 그렇게도 거칠게 분노하고 있는 민심을 몰랐을 때와는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막말로 장관 자리 비워두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차관을 승진시켜서 장관으로 만들 일이라면은 차관으로 하여금 좋은 장관 찾을 때까지 직무대행 시켜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 계십니까? 안 계시죠? 뭐가 그리 바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갑갑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후임 국무총리 오시기도 전에 사표 던지고 나가셨죠? 지금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국무총리 대행을 잘 해오고 있죠. 그런데 굳이 국무총리를 그렇게 무리하면서 밀어붙일 일이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제가 보기에는 민심을 천심으로 받아들이겠다면은 공직임용 배제 5대 원칙에 따라서 장관 임명을 보류시켜 보십시오. 그러면은 국민들이 4월 7일 재보선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구나, 무서워하는구나 라는 그런 평가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지나와서 말이지만 지난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왜 일어났습니까? 어차피 안 될 거라면 차라리 저 같았으면 당당하게 우리가 국민들한테 지킨 약속, 우리 때문에 빚어진 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난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참았더라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는 득점이 됐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믿을만하다, 뱉은 말은 지키는 정당이다, 이렇게 됐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뭐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꼴이 되어버렸죠. 국민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의 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4월 7일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바뀔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개는 지지도 기차는 간다 라는 것 같아요. 졸지 우리 국민들이 개가 되어버렸죠. 씁쓸합니다. 왜 그러냐? 국민의힘은 아직도 탄핵 이야기만 나오면은 의견이 갈라지고, 또 당을 쪼개고 나가가지고 당의 온갖 저주를 퍼부은 이들이 당의 주인 행세를 함으로써 내부 갈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는 택도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월 7일 재보선에서 보여준 엄청난 민심의 회초리를 아무것도 아닌 양 쳐버리고 오히려 욕먹든 말든 더욱더 가열차게 우리들의 고집대로 나가자 하는 것이 지금 집권 여당의 자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자세, 이런 자신감이 바로 아무리 뛰어봐야 다음 정권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먹을 것이다 라는 이런 확신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솔직하게 말씀해 보시죠. 지난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것이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이뻐서 줬습니까? 아니죠. 친박, 친이로 분열해서 싸우고 자신들이 세운 대통령을 탄핵시킨 모습이 그 꼬라지가 보기 싫어서 무조건 바꾸자 라고 하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권력을 잡은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역의 시나리오도 가능하죠. 더불어민주당이 민심의 경고를 개무시하고 개망나니 짓을 계속한다면 국민의힘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무조건 또 권력을 바꾸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어떤 정치적 기질이죠. 정권 교체니만이라는 것은 사실 국민들은 별로 신경을 쓸 일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어느 정치인이 하든지 간에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일해 주기를 바랄 뿐이죠.
오로지 여야 간에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은 정권을 찾음으로써 뺏김으로써 어떤 이익과 손실이 생기는 그런 정치인들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저 국민은 그나마 국민들 의견에 순응하고 미운 짓 덜 하는 그런 정당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 좀 제발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